사주 한번 보세요. 자, 대운이 개유, 해운이, 세운이 무술.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야. 응? 그럼 이 사주는 무슨 격이에요? 원래 따지면. 월지가 일단 뭐예요? 지장간이. 무병갑이죠. 미투간 정인격이란 말이야. 또 다른 말로 미투간 인성 혼잡격이라 합니다. 인성이 혼잡된 거예요. 정인하고 편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정인이 있으면 정인으로 태어나든지, 정인이 있으면 같은 글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정도 있고 편이 있으면 이게 혼잡이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깔끔하지가 않지. 자, 그런데 미투간 인성 혼잡격인데 여기 지장간이 뭐 있나? 무병갑이 있죠. 그럼 이 무토를 격으로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그럼 인정하나 안 하나 이 말. 내가 이야기했죠. 인사에 있는 무토는 인정한다고. 따라서 이 사주는 인성 혼잡격이 뭐로? 상관으로 투출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격으로 감명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잖아. 상관. 요거는 좀 힘이 없지. 방금 말대로. 요거는 제압을 당하잖아. 여기 있었으면 조금 극을 당하니까. 그래도 뭐 인정해야지 뭐. 인정하지만 힘이 없지. 상관격이. 인성이 너무 강하니까. 극을 당하고 있잖아. 칠살한테 당하고 있고 정관한테 당하고 있잖아. 좌우에서. 그래서 이놈은 이놈이야. 이놈. 응? 그래서 상관격이죠. 그럼 상관격은 뭘 봐야 돼요? 아까 배웠죠. 다 같이 뭐 인성 아니면 재성, 칠살. 근데 칠살은 지금 사주에 없잖아. 그죠? 제가 할 대상이 없는데 인성을 쓰려 하니까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로 가는 게 낫겠어? 강하니까. 재로 가는 게 더 맞겠지. 인성은 약했을 때 인성 쓰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거는 강하죠? 재로 가는 게 맞지. 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상관격이잖아. 그러면 상관격이면 얘를 재를 쓰면 상신이 뭐야? 금이죠. 이게 상신이죠. 정확하게는 이 사주는 상관격이 재를 봅시다. 상관이 용신이고 재성이 상신이 되는 거죠. 병격이 된 거야. 원래는 인성격인데 상관이 드러났으니까 상관격국이단 말이에요. 상관격국이 상신은 똑같네. 재를 상신으로 본 거예요. 그죠? 병격을 해가지고 상관이 용신이고 재성이 상신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비록 상관격이지만은 우리가 월지에 있는 것을 해석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결국 펜대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 펜대단 말이에요. 글로서 펜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정인 자체가. 정인 자체가 문장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글로서. 그쪽 업종에. 그 사면서 어느 능력이 뛰어나니까 총명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재능으로서 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지. 그래 해석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주는 두 개 다가 있어. 상관격이죠. 상관격은 또 인성이 있어야 돼. 맞잖아. 또 강하니까 이왕이면 운에서는 재로 가는 게 좋은 거야. 알겠어요? 이 운이 강하나 약하나, 지금 사주가 강하나 약하나. 자, 중요하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 자체에 있는 거 운하고 해석을 달라야 돼요. 자, 사주에는 정인격이다 말이야. 그럼 정인을 설명해 줘야 돼. 지장간에 있는 거. 요 상관이 있네. 겁재도 있네. 요 겁재가 위험하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겁재가 좋나 안 좋나? 안 좋죠. 그래서 이 겁재는 흉물이 숨어 있는 거야. 깊은 장소에. 흉물 심장이라지, 적천수에. 이게 움직이면 골치 아픈 거야. 이 사람은 겁재가 너무 많아. 그럼 이 사람은 결혼이 위험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 돈하고 여자가. 겁재가 많아. 오늘 배웠잖아. 겁재가 이래 많잖아. 아버지도 위험하잖아, 초반에. 돈하고 아버지. 자, 이 사주는 그래서 용신을 풀어서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격인데 인성도 있고 재도 다가 있잖아, 상신을.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운에서는 어떤 너? 운을 볼 때는 일간의 강약을 봐야 돼. 격을 볼 때는 강약을 안 본댔죠? 운 볼 때는 이게 강하나 약하나? 이 사주가 강하나 약하나? 강하죠? 그럼 운에서는 목이 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운에서는 뭐가 와야 돼? 상관하고 재가 와야 되는 거지. 그죠? 또 뭐야? 겁재를 제어해주는 지지는 관살이 와도 괜찮죠. 겁재가 너무 많잖아. 이 신금이 뭐예요? 신금이 뭐예요? 이게 권력도 됩니다. 무기니까. 경상계통으로 가면 뭐죠? 이게 돈이야, 돈. 증권, 보험, 은행. 이과로 가면 이게 뭐예요? 물상이. 병원이야, 병원. 칼이야, 칼. 병원 수술 칼.
그 다음에 요거 자동차, 기차, 각종 기계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상이 통신망도 되고 연결하는 통신망, 인터넷망 같은 전파, 전달하는 에너지거든. 전달성이거든. 저게 현금을 굴리는 보직이 큰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의 재능은 어디로 가 있어? 재로 가 있단 말이야. 이 재능을 가지고 상관이 재능이잖아. 의식주를 만드는 재능이잖아. 이 재능을 가지고 마음이 돈 쪽으로 가 있는 거지. 강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돼. 정제가 문제가 됐다. 이 정제가 지금 모양이 깔끔하지가 못하죠. 인사신이 돼 있대. 형을 하고 있는 거야. 묶여 있고. 합과 형이 제가 묶여 있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왜? 겁재가 너무 많아. 그럼 하나의 죄를 두고 여러 놈이 덮치는 거랑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어떤가 알아요? 이 겁재가 많은 사람은 막 거품형이야. 막 은행 대출 막 몇십억, 몇백억 받아갖고 막 건물 짓고 이런 사람이야. 겁재는. 외형은 막 커 보여. 알고 봤더니 은행 대출이 더 많아. 은행 대출이 95%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겁재야, 겁재. 이게 궁급정제란 말이야. 쟤 하나를 두고 겁재가 이렇게 대들잖아. 지지가 완전히 이런 걸 뭐라죠? 궁급정제단 말이야. 그럼 평소 때는 지지는 잠복만 하고 있는 거야, 겁재가. 근데 여기 인사신이니까 형충을 딱 때려보면 겁재가 다 튀어나오잖아.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파산성고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쪽하고 형이 되어 있느냐? 정인 문서와 겁재와 정제의 현금이 서로 사명에 걸려 있다는 것은 내가 정인의 문서를 상사인 겁재에게 제시하면, 요 이제 겁재를 상사로 표현했네. 겁재는 정제를 사신형합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원인데 여러 번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 겁재가 악의적인 라이벌이단 말이야. 자기한테 자리를 잘 안 줘주지. 라이벌이 나를 자꾸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리고 관도 있나 없나? 실컷 노력해도 상관은 뭐예요?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희한합니다, 여기에. 상관이라서. 그 2019년은 기회인데 이 사주는 무술년으로 봐야죠. 2월 4일이 안 지났으니까. 1월 18일이면 2월 4일이 안 됐잖아. 그럼 마지막이 어디 되나? 병진지. 무술 을축월에 승진에서 떨어졌다. 왜 떨어졌겠어? 2018년 자체가 술이죠. 이건 사술 원진이네. 원진 기문이네. 그죠? 그의 자체가 원진 기문관사를 운이죠. 축은 괜찮은데. 사축이고. 을이 안 좋구나, 을이. 편인이네. 달이 편인이네. 물어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물어왔을 때,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상관이. 달이 승진이 언제도 11월 달인데요. 그럼 편인이잖아. 이 사주에 편인이 오면 되나, 안 되나? 신강이잖아. 신강일 때는 편인이 오면 최악이야. 강한 사주라서. 무술년 을축월이 편인운이다. 상관과 편인운이다. 그래서 떨어졌어. 지점장에서. 즉, 왜 승진의 임금때 관성이 없는 사주로 평소에 관록에 기대하면 힘들고 관이 없는 사람은 관에 기대면 안 돼요. 재성에 의지해야 길이 열린다. 그런데 대운이 또 뭐야? 평관운이 등장합니다. 관이 왔네? 대운에는. 근데 이 대운이 어때요? 요래됐죠? 무기합을 해봤죠. 개수가 떠봐야 뿌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개수의 합은 합거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합대쁘지. 내가 뿌리가 있으면 합거가 잘 안 됩니다. 합동이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이거는 뿌리가 없잖아, 개수가. 관이 와도. 합거야. 자, 평관의 합거는 제살태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살태가는 뭐예요? 살을 너무 많이 때려뻐갖고 무법천지가 되는 걸 말하죠. 개대운은 힘들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평관의 합거운을 보고 5년에는 승진운이 사라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